제3부 실내건축 재료입니다. 제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축재료 개요에서는 재료의 발달이나 분류 등에서 두세 문제 정도 시험이 나오고요. 제2장은 각종 재료의 특성, 그 다음에 용도, 규격에 관한 지식들이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지만 문제도 한 20문제에서 21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건축 재료의 개요. 책에 보시게 되면 학습 목표라든가 뭐 용어들 있으니까 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재료의 발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원시 시대에는 천연재료 그대로 사용했겠죠. 나무나 흙, 돌 같은 거. 자, 근데 20세기,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18세기 말에는 소다 유리가 발명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영국의 앱슨딘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발명했고요. 19세기 중엽에는 프랑스의 모니에가 철근 콘크리트 이용을 개발했다라는 거. 그것이 20세기에 와서 시멘트하고 철, 유리 세 가지 건축 재료를 주재료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대 건축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업화가 되고요. 그리고 고성능화, 그러니까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재료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절약화, 능률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 재료의 분류 및 성질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 재료는 뭐 자연적인 재료가 되겠고 석재, 목재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인공 재료는 만든 거겠죠. 금속 재료나 아니면 요업은 우리가 흙을 구워서 만든 재료겠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거기서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인공 재료에 들어갔고요.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를 보시게 되면 요 분야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2009년, 8년, 7년도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무기 재료하고 유기 재료로 구분이 됩니다. 자, 무기 재료에는 비금속과 금속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들이 비금속에는 석재, 토목, 시멘트, 콘크리트, 도자기류가 들어가고, 금속은 뭐 금속 제품이 들어가겠죠. 자, 유기 재료는 천연 재료, 목재 같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고, 합성 수지가 유기재료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성질, 건축재료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 탄성 같은 경우, 탄성은 2007년도에도 나왔었고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이 생기지만 외력을 딱 제거하면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쭉 책에 있는 거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성 같은 경우는 유리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취성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파괴되는 성질을 우리는 취성이라고 하죠. 전성은 두들겨서 넓게 퍼지는 성질, 금이나 납 등을 우리가 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많지만 주로 제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별 건축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구조 재료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특징은, 자, 구조 재료는 기둥이나 아니면은 뭐 힘이 되는 벽체, 내력벽 같은 것들인데요. 당연히 재질이 균일해야 하고 강도가 큰 것이어야겠죠.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내구성이나 내화성이 큰 것이면 좋겠고, 재료를 쉽게 구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가공이 용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시험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벽 천정 재료의 특징 같은 것들, 당연히 흡음이나 이런 뭐 내화나 내구성이 큰 게 좋겠고, 그리고 외관이 이뻐야겠죠. 우리가 벽이나 이런 데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작은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무리 재질의 특징,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이 적어야 뭐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좋겠고, 청소가 용이할수록 좋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1-2 구조별 사용 재료의 특성 중에서 5번 같은 경우 4회 출제가 됐었네요. 구조 재료의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어요. 구조 재료는 힘을 받는 기둥이나 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강도가 큰 것이 좋겠고요. 내구성이 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 외관이 뭐 멋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외관보다는 강도가 큰 것이 훨씬 좋아하겠죠. 외관은 우리가 마감 재료에 많이 쓰니까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도 4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실내 바닥 재료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청소가 당연히 쉬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고, 미끄럽고 촉감이 좋아야 한다. 미끄러우면 위험합니다. 그쵸? 바닥 재료로 미끄러운 거 아주 안 좋아요.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